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돈 되는 사무실의 부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스마트폰 주식 앱 열어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뜨거운 소식 하나 들으셨습니까?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한다는 뉴스입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자그마치 2220조 원입니다. 2220조 원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여기 경기도 일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50대 박 사장님 한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박 사장님은 요즘 밤잠에 설칩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들어가면 온통 스페이스X 이야기뿐이거든요. 누구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벌써 수익률 100%를 찍었다더라. 누구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어제 풀 매수했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박 사장님은 생각합니다. 나만 빼고 다들 부자 되는 거 아니? 지금이라도 퇴직금 탈탈 털어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2026년 1월 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단 4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3일 연속 빨간불을 켰죠.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 대리 투자라는 국적불명의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친다. 한국의 우주 관련주 5배 간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소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과연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즉 IPO는 정말 확정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박 사장님이 보고 계신 그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조 단위의 수혜를 입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계산기를 아주 정밀하게 두드려 보겠습니다. 통계청과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요즘 자영업자들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보죠. 박 사장님이 오늘 하루 뼈 빠지게 일해서 1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칩시다. 여기서 자재비 40만 원 나가고 인건비 20만 원 떼고 임대료와 세금 내고 나면 손해 지는 건 15만 원 남짓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출이나 수혜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과 리스크라는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30초마다 자영업자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서글픈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물량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멋지게 서핑을 할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내 소중한 자산을 다 잃게 될지 그 결정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팩트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시죠.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우주 관련주라고 불리는 12개 종목은 스마트카마 분석 자료를 보면 일주일 만에 평균 16.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6% 오른 것에 비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폭등세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열풍이죠. 자, 그럼 이 열풍의 근원지인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머스크가 상장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냉정해질 시간입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뜨거운 열기 잠시만 식히고 저랑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지금 유튜브나 단톡방에서는 상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될 것처럼 떠들고 있죠. 하지만 한경닷컴 보도나 외신을 면밀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6년 7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치일 뿐입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2027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추진 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머스크는 그렇게 싫어하던 상장 카드를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꺼내들었을까요? 화성 갈 때까지는 상장 안 한다고 큰소리치던 그 고집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지금 한국의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들썩이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대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조바심을 내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지금 머스크의 XAI는 오픈 AI나 구글 같은 거인들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AI를 키우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땅값 비싸죠? 전기료 엄청나죠? 서버 시키느라 물도 어마어마하게 써야 합니다. 환경 규제도 까다롭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우주를 떠올린 겁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 24시간 태양광으로 공짜 전기를 쓰고 영하 270도의 우주 공간 자체가 거대한 냉각기 역할을 하니까
물도 필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머스크가 이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갈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결국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페이스X 하면 로켓 발사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로켓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통신 회사입니다. 링크드인 자료와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2026년 전체 예상 매출 237억 달러 중에서 약 80%인 187억 달러가 미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리닝크에서 나옵니다. 로켓 발사 대행으로 버는 돈보다 하늘에 띄운 위성으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요금받는 돈이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의 우주 관련주라고 불리는 세아베스티지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 거대한 매출 중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파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이 스페이스X의 특수 강판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네, 납품하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보죠. 세아베스틸의 연 매출이 5조 원 규모인데 만약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물량이 100억 원어치라면 어떨까요? 전체 매출의 0.2% 수준입니다. 0.2%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2배, 3배 폭등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 맞지만 그게 당장 기업의 영업이익을 수천억 원씩 바꿔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팩트가 아니라 스토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라는 이름의 화려함,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이 주는 환상, 그리고 미래에셋이 4천억 원 넘게 투자했다는 소식이 섞여서 거대한 거품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상장한다고 해서 그 투자금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장 직후에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는 락업 기간이 존재합니다. 잠부상 가치는 오르겠지만 당장 그 돈이 미래에셋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꽂히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련주라는 말입니다. 그 관련이 실질적인 돈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옆에 붙여놓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내 소중한 자산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안에서도 진짜 보석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박 사장님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잡으려던 게 황금동아줄이 아니라 신기루였나 싶어 허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부소장,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가야 한다는 소리냐? 아니면 이 좋은 기회를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냐? 라고 제게 되묻고 싶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도 밤마다 전화해서 똑같이 묻습니다. 살까 말까? 아니면 좀 더 버텨볼까? 이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FOMO, FOMO,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가 아니라 바로 냉정한 현실 감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소장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피땀 어린 자산을 지키기 위한 3대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팩트와 기대감을 칼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스페이스X 상장 확정이라는 말에 현혹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포브스나 포춘 같은 외신 보도를 보면 현재 스페이스X의 비공개 시장 가치는 약 8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상장 시 목표가 1조 5천억 달러라는 건 상장 후의 주가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뻥튀기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품이 빠지면 상장 직후에 주가가 꼬꾸라질 위험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사면 5배 간다는 유튜브 영상 때 그 근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구체적인 수주 물량이나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스페이스X가 잘 나가니까 이 회사도 잘 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뿐입니다. 투자는 마케팅 용어에 속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숫자를 믿는 것입니다. 납품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납품이 이 회사의 전체 이익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대리 투자의 함정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못 사니까 미래에셋을 사자는 논리는 언뜻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 투자로 장부상 이익을 낸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미래에셋 주주의 배당으로 연결되거나 주가를 영원히 밀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이미 그 기대감은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은 우주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진짜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입니다. 단순히 로켓 부품 하나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미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스페이스X 외에도 블루오리진이나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같은 다른 우주 기업들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긴 달걀은 언제든 깨질 수 있지만 여러 바구니에 걸쳐 있는 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장기 관점의 유지입니다. 여러분, 우주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그 시작점일 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모든 돈을 걸고 승부를 보려 하니 불안한 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주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소액으로 꾸준히 모아가거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장주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합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독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라고 속삭이는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합니다. 팩트를 확인하고 숫자를 따져보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 상장과 한국 수혜주에 대한 진실, 속 시원히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멋진 스토리와 실제 수익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우주를 향해 있지만 우리의 투자는 차가운 땅 위에서 숫자를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돈 되는 사무실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투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